다양한 바이오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집중 분석하는 바이오 위클리 코너입니다. 네, 오늘도 이성규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나요? 네, 백신 관련 소식입니다. 다음 주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50대는 대부분 화이자 백신을 맞을 전망입니다. 방역당국이 국내 백신 임상시험 참가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백신 접종 완료 후 8개월이 지난 모든 미국인에게 부스터샷 접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예, 이번 주도 모두 백신 얘기였는데요. 위클리 이슈 잘 들었습니다. 바로 오늘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약물 복합체 기술은 약물에 항체를 붙여서 암세포 등 표적을 좀 더 정밀하게 타격하는 기술입니다. 네, 오늘 바이오 포커스에서는 약물 복합체 기술 전문 기업인 인투셀의 박태교 대표이사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 처음에 드리는 질문인데요. 인투셀이라는 이름, 어떤 뜻으로 지으신 이름인가요? 예, 회사 이름이 직관적이어서 잘 지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아, 예. 문자 그대로 세포 속으로라는 의미입니다. 네. 신약 개발 과정 중에 큰 허들의 하나가 흡수 문제입니다. 네. 우리가 평소에 찾는 두통약이나 고혈압 약 같은 저분자 물질은 세포 내 전달이 잘 되는 약물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 과정에 효율이 떨어지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표적 세포를 잘 찾아가는 항체 등의 고분자 물질을 이용하여 쉽게 약물을 세포 속으로 전달하겠다는 의미로 인투셀이라는 이름으로 지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회사명 의미에도 잘 담겨 있듯이 이 인투셀은 약물을 세포 속으로 잘 전달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약물 복합체 전문 기업입니다. 약물 복합체 즉 ADC라고 하던데 용어가 좀 어렵거든요.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DC는 엔티바디 드러그 컨주게이트의 약자입니다. 네. 우리말로는 항체 약물 복합체라고 부르죠. 네. 항체와 약물 두 가지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 두 가지의 장점만을 취하고 단점을 보완한 기술이 바로 ADC입니다. 네. 항체의 장점은 암세포를 찾아가는 선택성이고 단점은 약효가 그리 뛰어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저분자 약물은 주로 약효가 뛰어나나 선택성이 부족해서 정상 세포를 잘 죽이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체와 약물을 연결하면 두 가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항체로부터 우수한 선택성을 얻고 약물로부터는 탁월한 약효를 취하는 것입니다. 예. 개념은 쉬워 보이나 이를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ADC 보유 기술 가운데 이 링커 기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링커라는 게 어떤 기술이면 어떻게 응용이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예, 조금 전 ADC는 항체와 약물을 연결한 물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두 가지를 연결하는 부분을 링크라고 부르고요. 그 기술을 링크 기술이라고 부릅니다. 네. 네. 그러면 연결하는 부분이 두 곳이 됩니다. 네. 한쪽은 항체와 연결하는 기술이고 반대쪽은 약물과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른 기술입니다. 예. 항체 부분 연결 기술은 항체의 특정 부위에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다루며 항체 연결 부위 자체는 혈액 내에서 안정해야 됩니다. 반면 약물 연결 부위는 마찬가지로 혈액 내에서는 안정돼야 하나 암세포에 가서는 끊어져야 합니다. 즉 안정성과 불안정성이라는 유연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게 어려운 기술입니다. 네.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동시에 만족을 해야 하니까요. 그렇네요. 우리 회사 기술은 OHPAS, 즉 OPAS라고 기술을 명명했으며 네. 약물 연결 부위의 기술로 범용성을 갖추고 있어서 플랫폼 테크놀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이동할 때는 붙어 있다가 암세포를 만나면 그제서야 이제 끊어져야 되는 아주 어려운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그 말미에 말씀해 주신 오파스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예, 저희 회사와 마찬가지로 약물 연결 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시애틀 지네틱스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기술이 지금 현재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현재 시가 총액이 약 30조에서 40조 원 전후로 움직이는 회사입니다. 네. 이 회사의 기술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질소 원자를 통해 약물을 붙이는 기술이고요. 저희 회사의 기술은 산소 원자를 통해서 연결하는 기술입니다. 차이가 있군요. 예, 중요한 점은 산소 원자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피놀기라는 그룹을 가진 약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인투셀 기술의 사용 범위가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약간의 변형을 가하면 질소 원자를 통해서 연결도 가능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은 이미 저희 회사에 발표한 논문으로 발표되어서 전문가의 검증을 받았습니다. 예. 결국 인투셀의 기술을 이용하면 거의 모든 약물을 연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네. 이러한 범용성 외에도 시애틀 지네틱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불안정성을 극복한 기술이어서 앞으로 저희 회사 기술이 더 많이 활용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예. 방금 이제 그 산소, 이 페놀기를 가진 그 고분자 약물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페놀기 약물이라면 우리가 언뜻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좀 대표적인 약물 한 두세 개만 좀 소개해 준다면요. 예, 알겠습니다. 페놀기를 가진 약물 중에 대표적인 약물로 디오카마이신 계열 약물과 아마니틴이라는 약물이 있습니다. 예. 디오카마이신은 페놀기를 연결한 기술이 잘 없어서 문제였고요. 그리고 약물 자체가 가수분해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ADC로 지금 성공을 한 예는 없습니다. 약효는 네. 아주 뛰어난 물질이지만 그렇지만 저희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했습니다. 예. 저희 개발 후보 물질은 이 해결책을 적용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아마니틴은 버섯에서 유래한 독성 물질인데요. 역시 ADC로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저희 기술로 아마니틴 ADC를 만들어서 현재 다국적 제약사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네, 꼭 성공적인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인투셀의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한 파이프라인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저희는 워낙 이 중요한 오파스 핵심 기술을 개발하는데 많은 시간과 재원을 투입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서 파이프라인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나 핵심 기술 개발용으로 연구한 헐트 ADC가 있고요. 최근 후보 물질을 확정하고 비임상에 들어간 고형암 치료제인 B7H3 ADC가 있습니다. 네. 우리 회사 링크 약물 기술은 거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항체만 손에 쥔다면은 몇 개월 이내에 개발 후보 물질을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최근 저희들이 연구를 개시한 DLL3 ADC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올해 내에 비임상 후보 물질 도출이 가능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의학적 미충족 수요가 매우 높은 소세포 폐암 치료제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네. 항체 약물 복합체의 부분은 보통의 신약 개발, 즉 항체 자체 개발이나 저분자 약물 개발보다는 약 3배 정도 비용이 많이 드는 분야라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최근 개발 후보로 확정한 B7H3 ADC는 6146번으로 코드 번호가 붙어 있는데요. 네. 네. 6번은 우리 항체를 나타내는 번호이고요. 네. 146번처럼 만든 물질이 개발 후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 실로 엄청난 노력을 통해 개발 후보가 탄생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좀 전에 설명해 주시면서 이 AD 기술로 개발하는 신약은 기존 신약 개발보다 3배 정도 비용이 더 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인 건가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거는 ADC가 이 항체 약물 링커 3가지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이 가운데 뭐 가장 중요한 기술은 또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비용 문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쉽게 말씀드려서 항체 자체의 개발 비용이 우선 있을 거고요. 저분자 약물도 우리 인간의 그 건강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그 개발 비용도 포함되는 거고요. 예. 그것을 연결한 것이니까 ADC 자체도 개발해야 되니 대략 그 정도로 어렵다는 뜻이지요. 그러니까 더 복잡해졌기 때문에 난이도도 더 올라갔을 것이고
또 스텝이 길어지니까 낮아진 총 수율까지 포함하면은 아마 그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예. 네. 그러니까 항체, 약물, 링크 기술 모두 두 번째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은 난이도는 있겠지만 셋 다 꼭 필요한 기술이라고 기본적으로는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그 중에 어느 하나도 그 과락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예. 뜻입니다. 네. 항체 부분은 지금 추세를 보면은 개발 중인 것만 약 1000개 이상이 연구 개발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링크 약물 부분은 현재 몇 개 안 됩니다. 아, 네. 이게 겨우 조금 전 설명한 걸 비유를 하자면 과락을 면한 상태라고는 할까요? 아, 네. 다시 말해서 현재까지는 링크 약물 기술의 제약으로 다양한 링크 약물을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예. 네. 다행히도 저희 기술은 범용성이 있어서 이 점에서는 새로운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들이 적용해 본 결과 암세포와 정상세포 사이의 선택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약물을 붙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의 장점이 발견되고 있어서 저희들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앞으로의 그 인투셀의 성장 전략도 궁금한데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보면 무궁무진한 그런 성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예, 조금 더 그 앞으로의 전략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들은 우선 당분간은 선택과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예. 저희 회사 자체는 인투셀은 항암제를 선택을 했고 그 중에서도 ADC에 집중을 합니다. 네. 저희 플랫폼 기술이 상업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집중할 예정입니다. 예. 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술 수출과 공동 연구 등을 통해 회사 기술의 장점을 부각할 예정입니다. 코스닥 상장을 통해 회사 성장의 발판도 곧 마련하겠습니다. 예.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자체적으로 승인받은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개발 전문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하나의 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최근 정확히는 2020년 10월인데요. 길리아드에 비인수 합병된 이뮤노메딕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예. 이 회사는 자체 개발한 약물인 트로델비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21 빌리언 달러, 즉 26조 원이라는 큰 액수로 거래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국내에서도 그런 사례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인투셀이 꼭 그런 사례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데요.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서 국내 바이오 생태계에 재현하실 게 있다면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간단하게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는 한 해에 수십 개에서 100여 개 이상의 바이오 벤처들이 탄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적으로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긴 하지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바이오 인력들이 대거 몰려 들어가서 기존 회사들이 인적 구성 면에서 성장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단적인 예로서 대학의 관련 학과의 인원 정원 같은 것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스타트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국가적인 여러 제도는 많습니다만 창업한 후 3 내지 5년 된 회사를 부스트업 시키는 전략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네. 예를 들어 창업 후 몇 년이 지나면 공간이 300평에서 400평 또는 500평까지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예. 그럴 만한 공간을 임대할 만한 곳이 잘 없습니다. 네. 사실 투자받은 돈으로 운영되는 바이오 벤처 회사가 땅을 사고 또 건물을 짓고 하는 식의 여력은 일반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창업 후 몇 년간 성장해 왔고 또 평가를 해서
될성부른 나무라고 판단이 된다면 더 키워줄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회사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폭넓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부작용은 줄이고 약효는 높이는 인투셀의 기술이 난치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투셀 박태규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